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를 보면 첫째, 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도의 전문 직업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으로는 웰빙과 로하스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웰빙에 관련된 일이 어려운 불경계도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건강과 웰빙에 관련된 레저 스포츠, 건강, 예술, 문화, 외식 분야 산업의 주요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웰빙의 기세는 의류, 체조, 주택, 수면법, 의식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소비 방안을 모색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웰빙을 넘어서서 이제 로아스라는 단어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로아스를 지향하는 소비 집단의 특징은 환경 보호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재생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만든 제품에 2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버스 소비자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게 되며 이러한 소비자 집단의 취향에 맞게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웰빙과 로하스 시장은 식품과 패션, 의류, 피부관리, 향, 스파 등 건강과 관련된 상품에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최근 건강, 인테리어, 뷰티 산업이 이쪽 분야 산업으로 재편되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과 레저 등 인생을 즐기며 자연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웰빙은 완전한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녹색 산업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녹색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태양광 발전 등 21개 핵심 녹색 기술을 개발해 관한 쿠로스 계획을 발표했고 영국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해서 그린 혁명 계획에 2020년까지 200조 원을 투자해서 녹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도 나름대로 녹색 산업 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하여 풍력 발전과 지열 발전에 연구를 집중하여 국가의 기반 산업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과 세계 성장 동력 방향이 녹색 산업에 초점이 집중되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는 사용 에너지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용 에너지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산업과 상품 생산에서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해 요소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폐기물로 여기던 자원을 재활용하는 산업 분야 등도 녹색 산업에 복려 있는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 산업과 관련된 분야와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탄소 배출 관련 산업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연료 자동차가 있으며 신재생 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 산업, 해상 풍력 산업, 축산 폐기물, 조력 발전이 있고 친환경 부품 소재 산업으로는
광기술 개발 소재 산업, 친환경 자동차, 항공기의 경량화 소재 산업 등이 있습니다. 녹색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녹색 관광, 친환경 지식 서비스 산업인 컨설팅이나 특허 등의 직접 재산권 관련 산업, 환경 관련 교육 서비스 산업, 고효율 저탄소 산업시설 설비 등이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관련 산업에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에 대한 자원 재활용 기술, 서비스 관련 산업, 고효율 장비 산업으로는 LED 관련 산업, 고효율 유리창 관련 산업, 장치 관련 산업으로는 열효율 증가 관련 산업, 에너지 효율 관련 산업 등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나 수소 자동차 관련 사업과 발광 다이오드 LED에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력과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블루오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 분야에서도 블루오션 전략이 적용됩니다. 이미 포화된 직업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기존 시장의 가치를 시장에 진입한 사람에게 나누어 갖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상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50억 원이라고 하면 내가 일하는 직업에 50억 명이 종사한다면 나의 가치는 50억 명 나누기 50억 원이기 때문에 1원의 가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일하는 직업이라면 나 혼자가 50억 원의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안 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한다면 지구상의 가치는 전부 나의 것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선택한 새로운 직업이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나의 직업은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시장에 진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새로 만든 직업이 만들자마자 바로 뜨는 대박의 경우가 나기도 하고 가치가 생산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직업의 경우도 하기가 쉽습니다. 몇 년 전 아동누리주도라는 직업이 나올 때만 해도 아동누리가 왜 이렇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과 아동누리가 나온 지 5년 만에 취업률 부분에서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아동누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많은 수입을 보장하는 직업이 되었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수입이 많지는 않은 시장이 되었고 진입하기도 다소 까다로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과 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제4의 혁명인 꿈의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꿈의 혁명 시대는 바로 꿈만 꾸면 다음날 이루어지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꿈의 혁명 시대를 이끄는 사회 주역은 바로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창의성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지식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필요한데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학 시절에 공부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외국 연수 등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대학에서 공부만을 해온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일자리가 가질 수 있지만 급변하는 세상에서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취업하기보다는 창의성을 가지고 취업하는 것도 매우 희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을 필요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사회 변화가 계속돼도 계속 선도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직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하기에 그것만으로도
높은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식을 가진 직업보다는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의 유망 직종 중에서 10번째, 프리랜서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벼룩형 인간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벼룩형 인간은 세계적인 경제학 평론가 찰스 핸디가 그 자신의 저서인 코끼리와 벼룩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찰스 핸디는 거대 조직, 즉 코끼리의 일원이던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개인, 즉 벼룩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고 예견하였습니다. 즉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느 직장에 있느냐가 인생의 밑그림을 결정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저자 찰스 핸디는 자유를 얻기 위해 안정을 버리고 모험의 세계로 자신을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다국적 석유회사 쉘에서 근무하다 그만두고 런던 경영대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49세부터 책을 쓰고 강연하고 방송하는 프리랜서가 되었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을 보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아웃소싱을 선호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코끼리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앞으로 프리랜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찰스 핸디는 그의 저서에서 영국 전체 회사의 10%만이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영국에서는 이미 코끼리의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필요한 것은 졸업장이나 학위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감각과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실감인데 이는 소속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직장에는 소속되지 않지만 가정이나 교회, 자선단체 등에서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성의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나를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알릴 것인가에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남들보다 낫기보다는 남들과 달라지기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공부를 해서 점수를 몇 점 더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남들이 전혀 모르는 지식을 갖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앞으로 사회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들보다는 프리랜서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고 직장은 언젠가 그만둬야 되지만 프리랜서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유망 직종으로 프리랜서가 좋다고 본 것입니다.